안녕하세요. 소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건강에 저당 잡힌 운동, 즐거우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한다면 어떤 기준에서 운동을 선택해서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보통 현대인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하기 위해서 많이들 선택을 하시죠. 특별히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몸을 관리해서 이 직업적으로 몸을 조금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대체로 건강 때문에 운동을 선택할 텐데 그렇게 선택한 운동 즐거우셔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오늘은 현대인들이 운동에 대한 음,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 인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이대로도 괜찮은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새해가 밝았죠.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운동이기도 하죠. 이 말은 곧 평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신년 계획으로라도 마음을 다잡아야 그래야 이제 실천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할 건데요. 매년 신년이 되면 운동센터 등록률은 올라갑니다. 또 센터 내 회원 참여율도 굉장히 높아져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그런데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죠. 뭐 몇 개월씩 혹은 뭐 1년 회원권 끊어놓고 그거 다 다녀보신 분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운동은 왜 지속 가능하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운동을 꾸준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제일 큰 이유가 재미가 없어서일 거예요. 만약 운동이 재미있다면 누가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할 거거든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 중에 운동을 대체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그것이 즐거워서라기보다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이유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재미있고 흥미있는 운동으로 골라서 하면 안 될까요? 꼭 그렇게 정형화된 움직임만이, 그러니까 뭐 건강에 좋다라고 정형화된 움직임, 그런 것들 만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꼭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그런 취지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현대인들에게는 운동은 대체로 숙제 같은 그런 개념화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즐기기보다는 해치운다는 인식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오늘은 운동 땡땡이 치고 싶은데, 그래서 몇 번 연속으로 땡땡이 치고 나면, 그래서 놀고 나면 놀아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죠? 찜찜하죠. 또 운동 갈 시간이 가까워오면 갈까 말까를 몇 번이고 반복하다가 막 이렇게 운동을 가기도 하고 또 땡땡이를 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어느샌가 운동이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싸, 운동 갈 시간이다. 빨리 운동 가야지. 룰루랄라. 뭐 이렇게 운동 가는 분들 많지 않죠. 아마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을 운동 삼아 하고 계시는 분 말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새로 배울 때나 막 재미있고 흥미롭지 또 막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지고 반복하게 되면 또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가기 싫은 거 막 억지로 참아가면서 가고 뭐 이렇게 회원권 끊어놨으니까 가고 막 이런 현상들 벌어지잖아요. 저도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운동 한 가지씩은 하고 살았었는데, 대체로 그 운동이 흥미가 떨어지는 게 2년 이상은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2년 내에 운동의 종목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운동이 아무리 본인이 즐거워서 선택해서 하는 운동이라도 특별한 다른 이 동기부여가 있지 않는 한은 그걸 계속해서 지속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억지로 무슨 운동이든 선택해서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TV에서 어떤 전문가가 하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 전문가 말, 일상에서 집안 청소하고 회사 가서 일하느라고 몸을 쓰는 움직임은 노동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노동과 별개로 운동센터에 가서 특별한 바른 움직임을 하는 것이 건강한 운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직업군이라 하더라도 운동은 필수다라는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쯤 해서 여러 미디어에서 운동과 노동이라는 단어들을 구분 지으면서 이런 류의, 이런 맥락의 의견이 대체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이해로 자리 잡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날의 운동의 잘못된 개념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잘못 구분 짓는 것에서 오해가 생겨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움직임은요, 인간에게 매우 큰 역할을 해요. 이 여러 기능이 있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움직임의 효과는 존재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 각 부위의 움직임에는 감각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해요. 이 감각들로 인해서 직접 보지 않고도 내 팔이 어디 있고 또 어떤 속도로 어떤 상태로 움직이는지 뇌는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움직이면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되고 어떻게 살아있구나의 구분이 가능해져요. 이것을 통칭해서 존재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존재감은 우리가 나를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 자아상에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필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체와 상관없을 것 같은 많은 전문 분야에서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체가 중요하다, 신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이런 기능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기능이 있는 움직임이 건강에 저당 잡혀서 흥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은데 건강하게 살려면 참고 해야 하고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야 건강할 수 있다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처럼 일정 시간을 못 채우면 상당 부분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불안을 유발하는 이런 요소로 전락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부 외모의 경쟁력이 직업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외모 가꾸기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 그분들이 이 기준을 삼는 운동은 이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 이상의 운동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 관리가 안 된 루저 취급하는 잘못된 사회 풍조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들만의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서 루저감을 느끼고 또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만 않으면 그들만의 리그로 그냥 남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선동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싫은데 왜 하나요? 대부분 건강을 위해서 하잖아요. 적절한 체중과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건강에 필요한 운동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선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이 곰곰이 정리를 조금 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장수노인들의 인터뷰의 공통 분모는요, 사는 날까지 대체로 제한 없는 활발한 일상 움직임이에요. 대부분의 이 세계 이 장수노인들의 인터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요소입니다. 그분들의 장수 비법에 특별한 운동법보다는 일상 움직임이 자유로우셨어요. 직접 청소도 하시고 밥 지어 드시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러 마실 다니고 이런 일상 움직임이 이 제한이 없는 거죠. 대체로 장수노인들의 연령대가 100세 전후인데 이 나이까지 일상 움직임이 무리 없다는 건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들이 건강하든 말하고도 같다고 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움직이면 허리나 무릎이 아프고, 뭐,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 나이가 들면서 일상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일상 패턴화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절들 대체로 잘 쓰여져서 일상이 무리 없이 가능한 분들이 대체로 건강히 장수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특별한 센터 운동보다 인간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수만 하면 허리가 아파. 세면대에 허리를 숙이고 세수하고 양치만 하면 허리가 아프고 또 개수대에 팔을 뻗어가지고 설거지만 하면 어깨나 허리가 아파. 또 집안 청소하면 아프고 뭐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하면 녹초가 돼서 후 하고 쉬어야 돼. 뭐 이런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또 회사 가서 이 일만 하면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 현대인들은 이런 움직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기보다는 그렇게 몸을 소모적으로 썼으니까 운동센터 가서 바른 움직임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 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 되는 거 맞아요?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에 한 번, 한두 시간, 뭐 이것마저도 일주일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 움직이는 일상에서 계속 몸을 망치는 움직임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작은 비율로 하는 운동이 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한 모순이죠. 우리가 이렇게 빈약한 논리에 자신의 건강을 맡기고 있어요. 이 선택의 결과는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필터링 없이 그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건강 상태로 돌아올 뿐이죠. 선택의 결과는 오직 그것을 실천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자신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런지는 자신이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하죠. 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당장 불편한 움직임부터 개선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뭘 합니까? 매일 반복하는 세수하고, 설거지하고, 회사 가서 책상에 앉아서 일하면 아픈데요. 통증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개선하라는 신호로 통증이 사용되거든요. 개선하지 않으면 관절이 또 주변 조직들이 손상돼서 변형이 돼서 나중에 그 관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거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보라는 신호거든요. 세면대가 내 체형이랑 안 맞아서 세수만 하면 허리가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개수대가 막 비싼 돈 들여가지고 내 몸에 딱 맞게 맞춘 게 아니어서 설거지만 하면 아픈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의자나 침대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변하지 못하는 내 몸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들부터 개선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매일 반복해야 하는 움직임들이잖아요.
이 개선 없이 통증이 일어나면서 손상되는 이런 관절이랑 조직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쓰니까 한 4, 50대쯤 접어들면 사람들이 한두 군데씩 아파오기 시작해요. 뭐 척추나 무릎, 어깨 관절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상 움직임이 이 통증들 때문에 제한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도 살 날이 살아온 날만큼이나 남았어요. 이거 되게 끔찍한 미래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자신에 있는 모든 관절 부위들을 오해 없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알아놓고 있으면 사실 일상이든 어떤 운동이든 뭘로 움직임을 하고 살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누가 말려도 하고 싶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움직임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지속 가능하거든요. 만약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러닝이라든지 헬스, 필라테스, 요가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막 하고 싶고 하면서도 즐거우면 그래서 하는 거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만 그렇지 않은데 건강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루에도 12번씩 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가고 뭐 또 땡땡이 치고 뭐 이런다면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과연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누가 뜯어 말려도 하고 싶은 즐거운 움직임을 찾아서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그 무엇이라도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나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유기견 봉사활동 가는 걸 좋아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애들이 이렇게 방 청소해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막 이러면 너무 즐거워. 걔네들이랑 노는 거. 뭐 이러면 그것만으로도 이 일상에서 채우지 못하는 운동 채워지는 거거든요. 또 혹은 의외로 집안 청소하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안 청소하고 집안일 하는 걸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집안이 깨끗해지고 막 이러면 굉장히 즐겁대요. 그래서 집안 청소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집안 청소를 이 아프지 않고 기능적으로 몸을 잘 쓰면서 하게 되면 저는 일상 움직임에서 운동 충분히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움직임들이 자신을 상처 입히지 않고 이 건강한 방식으로 자기 몸을 사용할 줄 알아야 건강한 움직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대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기능적으로 이 비기능적이지 않고 건강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내 몸 사용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것을 소마테라피에서 합니다. 소마테라피는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움직임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아주 간단한 자신의 몸 사용법 하나를 해볼 건데요. 어떤 자세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입 한번 아 하고 벌려보시겠어요? 아 소리는 내지 않으셔도 돼요. 갑자기 사오정 같이 막 입 벌리고 소리 내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당황하잖아요. 소리는 내지 마시고요. 조용히 입 한번 벌렸다가 돌아와 보세요. 특별한 저항 없이 입 잘 벌어지나요? 반복하시면서요. 내 입은 얼만큼 벌어지지 한번 알아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더 최대치로 얼만큼 벌릴 수 있는지 반복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들으세요. 보통 개구장애를 테스트할 때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세로로 세워서 입안에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면 정상적인 턱관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손가락을 막 우겨 넣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2, 3, 4지를 세로로 세워가지고 윗니 아랫니 사이에다 입을 벌리고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으면 정상이다라고 봐요.
네. 어떠신가요? 이 현대인들 이 개구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2, 3, 4지가 그래도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는 하는데 여기 턱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똑같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왼쪽 턱이 먼저 벌어지고 오른쪽 턱이 뭐 나중에 시간차를 가지고 이렇게 드륵 하면서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좀 약간 텐션감이 꽤나 불편하게 느껴진다든지 뭐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몇 번 반복하시면서 자신이 입을 벌릴 때 턱관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요. 이제 양 손으로 귀 앞에 입을 벌릴 때 움직이는 턱관절이 있는 부분 한번 터치해 보시겠어요? 그러시면서 입을 한번 벌려봐요. 그리고 돌아오는 움직임을 천천히 해봅니다. 보통 이 상악에 하악이 이 귀 앞에 이렇게 턱관절이 걸려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상악과 하악이 움직이면서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하악이 움직이는 경로가 입을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벌릴 때 아래쪽으로만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손에서 느껴지시죠? 약간 관절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 때는 앞으로 나갔던 관절이 약간 뒤로 들어가요. 느껴지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도 완전히 이 바닥과 평행인 상태로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사선 아래쪽 방향으로 네, 곡선을 이루면서 이 턱이 앞으로 이렇게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입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역순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여요. 이 움직임의 경로를 따라서 입 한번 벌려보시겠어요? 어때요? 조금 전에 입을 벌릴 때 느낌하고 좀 다른가요? 대체로 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입을 벌린다는 윗니와 아랫니가 위아래로 넓게 벌어진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만져봐서 아시겠지만 이 윗니와 아랫니가 벌어지는 하고 벌어지는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곡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 때도 곡선으로 움직이죠. 이 움직임의 흐름을 잘 따라서 입을 벌리고 닫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입 벌리고 닫고 했을 때 움직임의 느낌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부드럽다, 뭐 덜컥거리는 소리가 덜 난다, 불편함이 덜 난다, 혹은 더 잘 벌어진다, 뭐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 몸에 있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우리의 움직임을 만드는 이 관절들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미지하고 실제로 이 기능이 발현되는 움직임에는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도 이 인식의 차이의 이 크기도 다르기도 한데 대체로 자신의 몸의 움직임의 기능을 있는 그대로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몸의 각 부위들의 움직임들이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할 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움직임을 하면서 비기능적인 패턴들이 나타나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을 벌릴 때처럼 이 기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절들을 쓰면서 관절 주변의 조직들이 이 상처를 입거나 아주 미세한 마모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적정 일정 나이가 이제 되게 되면 많이 사용하면서 이 마모가 일어나니까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변형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기능들을 바로 알아서 제대로 사용을 해주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적정 나이 되면 척추 아프고 관절 아파서 수술하러 가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100세 시대에 100세 넘어까지 일상 움직임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본능적으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특정 뭐 이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꼭 이걸 해야 한다 하는 움직임 말고 본인이 즐거워하는 무슨 움직임이든 하고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기 몸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소마틱스이고 소마테라피에서 매일 그런 움직임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신의 건강에 어떤 움직임들이 이 도움이 될까 선택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